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래의 퇴직금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장래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이혼할 때. 이혼할 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래의 퇴직금이라는 게 개념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된다면 인정이 되느냐, 이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이 그랬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삼천포로 갔다 오겠습니다. 삼천포로 잠깐 빠집니다. 과거에는 장래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이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장래에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뭐 상대 배우자는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하게 했죠. 안 받는 일반 배우자보다는 훨씬 윤택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해서 퇴직금이 아닌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조금 더 퇴직금을 받지 않는 일반 당사자 배우자에게 조금 더 재산을 나눠주는 뭐 대충 이런 식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자, 장래의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보세요. 혼인 생활을 이혼 소송을 재판상 이혼을 하는 또 뭐 협의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혼하는 두 당사자가 혼인 생활을 10년 동안 해왔고 또 10년 동안 상대방 배우자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퇴직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래의 퇴직금이라는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지금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지만 나중에 뭐 10년 후에 뭐 5년 뒤에 20년 뒤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겠죠. 받게 되는데 그 받는 퇴직금이 예를 들어 혼인생활 10년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은 나중에 받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0년 후에 그만둘지 5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될지 30년 후에 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냥 10년 더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퇴직금이 분명히 발생하죠.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장래 퇴직금이라 하는 것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퇴직금을 다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년 동안 퇴직금이 확보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혼하는 시점에서는 확보만 돼 있고 앞으로 10년 뒤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퇴직금에는 이혼한 이후에 10년 동안 근로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10년 동안 근로를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장래 퇴직금이라 하는 것은 10년 뒤에 나중에 받게 되지만 확보된 것은 이혼하는 시점 이전 10년에 이미 발생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확보되어 있는 이 퇴직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퇴직금이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냐? 그것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입니다. 사실심의 변론 종결. 1심을 할 때는 1심에 그 재판하는 거 있죠. 뭐 공방하고 법정에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 그날이 바로 변론 종결일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을 할 때는 요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일방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이만큼 넘어왔으면 항소심에서 변론을 열다가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 종결일, 요때 또 항소심에서는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퇴직금, 장래 퇴직금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무엇이 장래의 퇴직금인지. 자, 이제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 재산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